지방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영동 지역 시장 군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평창에서, 축하 공연은 강릉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올림픽재단 설립을 놓고도 지역 갈등이 예상됩니다. 새로 확장하는 동해안 신항의 부두 건설을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설치업자와 펜션 운영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동 지역 시장 군수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TV 토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한 공소 사실 확인과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매월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한 뒤 4월쯤 김철수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다른 시장 군수의 선거법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 군수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 군수의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조만간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도내 시장 군수 중에 가장 먼저 기소된 심규환 동해시장의 재판은 3차 공판까지 끝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규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실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장 군수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은 평창에서, 축하 공연은 강릉에서 각각 열리게 됐습니다. 기념식 장소를 둘러싼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이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곳에서 기념식을 열자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가 기념식을 한 달 앞둔 이제서야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록 규모와 예산이 훨씬 큰 2부 축하 행사는 강릉에서 열리지만 공식 기념식은 평창에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타지역으로 뺏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국민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으니까 모든 건 다 평창이 중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식 준비를 맡게 된 평창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념식 장소 섭외부터 의전, 부대 행사 등 그동안 기념식을 준비한 도청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평창 군민 모두가 실망하지 않도록 1주년 기념식은 물론 축하 공연을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식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올림픽 유산 사업에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올림픽 재단의 사무소 위치와 이사진 구성 등을 놓고도 관계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의 유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올림픽 주 개최 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에서 벌인 추태로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화천군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가 전국 3위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화천군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은 모두 3,900여만 원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 비용이 3,050여만 원, 국가 공식 만찬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국외 여비가 9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7명 의원에
1인당 해외 연수 비용은 566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1인당 출장비로 따지면 전국 지방의회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화천군에서 의원들 해외 출장비 수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집단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를 단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군민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의회는 공식 만찬 참석 등을 위한 해외 여비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포함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의원들과 논의해 해외 연수 비용 삭감 등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예. 해외를 갈 필요성이 없다면 저희는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예천군 의원의 해외 폭력 사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지방의원 해외 연수 문제. 미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던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연수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아예 없애자는 여론까지 등장하는 상황. 도내 각 의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새로 확장하는 동해안 신항 부두 건설을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도내 주요 사업을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신항 건설을 위해 방파제를 축조하는 현장입니다. 전체 1.7km의 방파제 중에 1km가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항에 건설하는 부두는 모두 7개. 석탄 부두는 사업자가 선정돼 올해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건설을 마치면 기존 동해항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10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기대하는 자파 부두는 올해 사업자 선정이 확실시됩니다. 문제는 나머지 5개 부두입니다. 당장은 의향을 비치는 업체는 없지만 저희가 저희 청하고 지역 단체하고 어떤 지자체하고 이렇게 어떤 TF를 구성을 해서 어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자 유치를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해항의 먼지 공해를 줄이기 위해 다목적 물류 창고 건설이 시작됩니다. 분진이 가장 많은 서부두에 83억 원을 들여 방진형 창고를 건설하는 공사를 연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항만 내 도로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물 차량 이동에 따른 먼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보다는 좀이라도 더 이렇게 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부터 고성까지 연안 침식 지역 6곳에 308억 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도내 102개 해변 중에 침식이 심한 C등급과 D등급이 9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44억 원을 들여 양양 수산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속초 대포항에는 39억 원을 들여 연륙교와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자산 몰수, 동결 해제와 신변 안전, 재산권 문제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강릉 펜션 사고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보일러 설치업체 업주를 비롯해 펜션 운영자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자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가스 안전점검과 관리를 소홀하게 해 고등학생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올림픽 성공 개최의 핵심 시설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전면 복원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작가 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의원 박모 씨와 작가 왕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하지만 불공정한 조형물 선정 과정에 강릉시의 책임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올림픽 상징 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해 자신들의 조형물이 당선되도록 부정 청탁하고 제작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하고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태백경찰서의 음주운전 무사고 기록은 7,063일에서 멈췄습니다.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서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150여 기가 확인됐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임계면 송계리 일대 산성과 고분군 관련 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라와 고구려의 대치가 한창이던 서기 5, 6세기 신라 송계리 산성 축조와 더불어 신라 고분군 152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 송계리 고분군은 강원도 기념물 제70호로 고대 산성 주변에 대규모로 축조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저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왔던 강릉 남대천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강릉 남대천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검출 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바이러스의 고병원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광역 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해 야생조류 분변 발견 지역에 차단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마을교육 공동체인 온마을학교를 3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6일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온마을학교 사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운영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마을 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벌이는 온마을학교는 지난 2016년 12곳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0곳에서 운영됐습니다. 삼척시가 2022년 고용률 58.5%를 목표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삼척시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자 수 27,100명, 취업률 55.8%에서 매년 100명씩 취업자를 늘려 오는 2022년에는 취업률 58.5%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활성화와 6차 산업 등 9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